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똘똘한 채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뜯어먹고 산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남 살다가 생활비가 안 되니까 분당 가는 거예요. 분당 갔다가 또 용인 가는 거예요. 용인 갔다가 또 뭐 자꾸 밑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윗세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강남 사셨던 분들이 다 분당 많이 내려왔어요. 그 차익으로 또 이제 생활비 썼던 거예요.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당, 왜냐면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 수준을 또 유지해야 되고. 그럼요. 생활 수준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남에서 밀려난 이유가, 강남 살다가 분당 갔다가 밀려났던 이유가 그 한 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채. 뭐 모든 사례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남을 한 채를 만약에 마련했으면 그거를 제가 그래서 항상 보조 로켓 달라고 하는 의미가 보조 로켓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 로켓. 그러니까 이 하나를 더 추진력 있게 하려면 보조 로켓을 달아라. 그러니까 그게 2주택 전략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3주택, 4주택 전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강남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조 로켓이 많이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화성 갈 수 있을 정도로 보조 로켓이. 화성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는 월세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현금 흐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또 은퇴 전략인 거예요. 은퇴 전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최상급지를 지키려면 항상 보조 로켓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너무 많이 그 대출을 활용해서 너무 많이 받으면 요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더라.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팔고 계속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지의 확정지를 안 떠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조 로켓을 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정적이 더 확대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상지가 어디냐면 강동구, 그죠? 마포구, 송동구, 성동, 뭐 과천 정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지역 밖에 있는 지역을 사세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거지 우리는. 과천 다음은 어딜까 하면 뻔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죠. 그다음 뭐 영등포구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강서구도 당장은 안 묶일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한 단계 더 앞을 보고 이제 지금 광진구나 이런 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말고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금천구나 뭐 관악구나 뭐 영등포구도 이제 여의도 일부 지역은 이제 재건축이긴 하지만 영등포구도 뭐 당상동도 있고 그죠? 양평동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강서구도 있고 마곡시구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목동의 일부 이제 재건축이 아닌 지역들 양천구 중에서 뭐 네. 그런데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앞서가자. 우리는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안 좋은데 반발짝만 빨리 가자. 요 타이밍에 보면은 근데 이런 지역들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아직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내가 좀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약간 정부에서도 뭔가 좀 활성화 시키려면 뭔가 좀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변동성이 크지만 아까 그런 재건축 단지를 가시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들 중에 신축을 가시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들 중에 좀 구축 10년 이내에 그나마 10년 이내에 너무 오래된 구축 말고 좀 10년 이내에 아파트로 가실 건지 요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 만약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뭐 15억 대출 전면 금지, 20억 대출 전면 금지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전세 끼고 사는 수요가 또 늘어날 거다. 왜냐면 어차피 이런 데는 대출 전세 갭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뭐 미리 선점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민주당 정부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은 지금 그렇게 하는 근데 그러면 공급을 그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공급은 3기 신도시도 안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공급은 그러니까 아마 유부지 확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유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뭐 송동구치소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개발해서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로 하겠죠. 뭐 유부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자면 도대체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립서비스만 그렇게 하는 건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들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는 오히려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좀 많이 올라서 그런 데는 오히려 새 아파트가 더 저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그때 강남 3구랑 용산에 재건축 단지들 많이 안 올랐을 때는 이거 저평가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차라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새 아파트가 오히려
좀 싸 보이는 거예요. 저평가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강남 3구나 용산에 가실 분들은 새 아파트로 가셔라. 그리고 지금 어차피 토지 거래니까 재건축 단지 사는 것보단 새 아파트 사는 게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재건축도 물론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지만은 그래도 새 아파트로 지금 당장이 오히려 좀 저평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 아파트 말씀하시니까 네. 건설사들도 알잖아요. 이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네네. 지금 관심이 붙었구나. 네네. 사지 못해서 안달이구나라는 네네. 거를 네.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분양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발표났냐면 태양광이 의무화되는 거예요. 태양광? 태양광. 예. 누가 태양광. 생각나는데 그거 갑자기 한번 기사 한번 보실까요? 그 민주당은 참 희한하죠. 태양광 엄청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예. 원자력 배제하고 원자력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문재인 때 원자력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지금 그다음에 원자력 수요가 어마어마한 이유가 지금 AI의 전력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두산이나 이런 데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와이프가 주식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빚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빚을. 그래서 두산도 10년 전에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빚을 보는 거 시대가 왔는데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세계랑 역행해서 지금 태양광 지금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의무화하게 되면 분양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실효성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이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떨어지는 예. 걸로.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많이 오고 네. 그리고 이거 태양광 패널 이거 나중에 다 쓰레기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산림 훼손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의무화 된다 앞으로. 그러면 분양가는 더 오를 거다. 자, 그러면 역으로 이거 태양광 의무화 전에 샀던 아파트들 중에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메리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 중에 싼 거. 저 같으면 그런 거 빨리 살 것 같아요. 저가 매물해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 적다 이거죠. 6월 30일부터 친환경 주택 세 네. 기준이면 네네. 그 전 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아파트들은 이제 상관없는 거니까 그 전에 뭐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그런 거보다 생각보다 좀 더 오른 지역들. 앞으로 이거 태양광 이제 의무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 수도권이나 지방도 분양가 자체가 34평 한 7, 8억 될 거예요. 어디든. 7, 8억. 어차피 인건비나 자재비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은 7, 8억. 그러면 지금 뭐 그거 이하인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신축 중에. 네. 그런 건 다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보면. 그렇게 보셔도 돼요. 나중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장난 아니다 진짜. 2, 3년 후에는. 한강벨트 이제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항상 기사는 과거의 얘기다. 과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미러입니까? 그렇죠. 백밀러. 한 달 전, 20일 전 얘기고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갭매우기 한창이고 상승폭 최대 확대, 그다음에 양천, 동장, 광진구 등 한강벨트가 상승을 주도했다. 그다음에 중저가로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다.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옮겨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지역 외에 요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나 영등포구나 뭐 강서구나 양천구 요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원구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조금 다음 타선에 될 수 있으니 그런 데도 좀 관심 가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갭매우기 기대 큰 단지인데 이런 것도 다 좋은 얘기고 이제 한신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이 굉장히 가깝고 네. 또 목동 아파트랑 이제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데도 나쁘지 않다 이런 또 얘기인 거죠 뭐.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기사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동 재건축도 요새 속도가 좀 붙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동 재건축은 워낙 대지 지분이 많고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내가 2년을 실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하셔라 이런데 또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해서 이런데 그다음에 재건축 물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가격 오르는 게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새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목동 얘기를 꼭 한 번씩은 하시네요. 그렇죠. 지역이 나쁘지 않으니까 또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목동도 좀 따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여긴 또 사업성도 있고 또 어쨌든 목동도 재건축만 되면 새 아파트만 되면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동네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계속 제가 이제 좋은 지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하셔라. 그 태양광 전에 그런 거 아직 기회 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한 2억이면 산다. 투자금 2억이면 이런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2억도 없다 만약에 혹시 그럼 지방 가셔라. 1억. 1억 미치다. 준수도권에서 어떻게 쇼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준수도권 가야 돼요. 준수도권 가서 찾으면 돼요. 1억 미만도. 그렇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어쨌든 이제 진짜 돈이 없거나 그죠? 네. 빨리 서울이나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가능하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큰 것도 큰 거지만 작은 것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큰 게 훨씬 낫긴 하죠. 무조건 강남.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잘 찾아보면,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그 돈을 뭐 주식을 하시든, 뭐 비트코인을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면 뭐 대출을 좀 활용해서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파트를 하시면 된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벼락거지 2가 될 거다. 시즌 2가 될 거다.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공 5단지가 그게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더라고요. 예. 40억. 근데 뭐 이것도 뭐 재건축 되면 그 이상 갈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장미 1, 2, 3차도 이제 대단지 형성되니까 이쪽에 괜찮을 것 같고, 잠실주공 5단지가 이게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왜 그 임대가 뭐 한강뷰냐 아니냐 뭐 했는데, 어쨌든 건축심의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이제 추진력 있게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런 데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데가 엄청으니까, 지금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공급 가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런 가격 상승이 좀 불을 보듯 좀 뻔한데,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니고 지금 약간 멈춰서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잔금 치료나 이런 데 좀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죠? 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심한 가구인데 2015년 이후 최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된 거고, 재건축 재개발 계속 막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급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고, 지금 금리는 계속 인하되거나 낮아질 가치가 있고, 참,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못 팔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일반 대출 받으신 분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도 피해를 보는 이유가, 아니, 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 하는 게 은행의 본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은행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도 어쨌든 대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집이 매매가 안 되니까, 거래가 멈추니까, 취득세, 양도세도 안 일어나니까 정부도 손해인 거예요. 어쨌든 다 손해인 거예요. 다 손해. 모든 사람이 다 이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를 또 가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냅둬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좀 퍼지게 하려면 취득세 완화해야 된다. 계속 취득세 완화해야 되고, 양도세 중과도 내년 5월 9일 해서 계속 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예 없애야 된다. 양도세 중과도 그냥 없애야 되고, 취득세 완화, 양도세 완화, 그 다음에 종부세도 너무 1주택자만 유리하게 그냥 이것도 완화시켜야 돼, 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퍼진다, 그냥. 퍼지면 그냥 냅두면 된다, 알아서 시장에. 냅두면 되는데 안 할 거로 보여지는 거죠, 뭐.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얘기 부동산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주식 얘기만 하자. 네. 우리 여기 국무회의에서는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되는 거고, 뭐 자산 가치는 뭐 계속 오르는 거죠, 뭐.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는 걸로 보여지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돈이나 많이 벌려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냥 돈이나 많이 버세요라고.